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이제 영상을 이제 제작하는 PD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드라마와 영화, 이제 광고를 제작을 하면서, 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일반 이제 상업이나 이렇게 외부에서의 그런 영상 제작업들은 굉장히 기획부터 편집부터 마무리부터 홍보까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론 정말 교회 안에서도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어, 조금 더 그런 기획부터 마무리까지의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잘 가지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와 이런 사역 단체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이제 사역자분들을 대상으로 이 AI 컨텐츠를 가지고 어떻게 또 사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사역자분들이 또 아이들에게 또 이제 공과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부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AI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AI 콘텐츠로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이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은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담아낼 것인가, 이 콘텐츠에.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획안을 토대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질문 있으시면은 답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AI가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또 내레이션을 가지고 또 이미지만 가지고도 만들어보고 또 영상 프롬프트를 통해서도 한번 만들어보고 했었는데 그런 예시들을 몇 가지 한번 보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맹세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베드로는 스스로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다. 그러자고 닭이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다. 시간이 흘러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 똑같은 질문을 3번 물으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거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좀 더 이제 본문 말씀들을 조금 읽게끔 유도하려고 만들어봤던 콘텐츠고요. 이때는 이제 영상으로서 움직임이 있는 AI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웠던 시기여서 이미지만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움직임뿐만 아니라 이제 사운드, 그리고 영상의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연출 분위기까지도 이제 저희가 의도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프롬프트를 가지고 제가 만들었던 거를 한번 이런 잠언과 전도서를 가지고 Pride goeth before destruction, but humility leads to honor. 짧은 영상이라 하나 보내겠습니다. You may cover every inch of your house with gold, but it cannot fill the hunger of the soul. 네, 요거는 이제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본 영상인데, 이거는 전체적인 뭐 목소리부터 뭐 발걸음 소리, 그리고 인물의 움직임, 이런 모든 부분들이 프롬프트 하나로 이제 만들어지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좋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툴들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담을 것이고 어떻게 전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먼저 사실 이제 영상을 우리가 AI를 가지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사역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꾸준히 자기만의 영상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 영상이라는 것이 뭐 기획이 없어도 그냥 일단 촬영하고 일단 편집하면서 어찌저찌 결과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획 단계에 얼마나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의 퀄리티, 결과물이 달라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시작과 그 마무리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가,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요 단계별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어, 결과물을 만들어냄에 있어서는 이 기획과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어, 필수이겠죠. 높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좀 간단하게 보면, 먼저 이제 영상 콘텐츠는 당연히 기획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누구에게 왜 전할 것인가. 먼저 뭔가 우리가 어떠한 말씀 구조를 보고, 그리고 어떠한 장면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영상으로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까지도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기획인 거죠. 내가 이걸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이 컨텐츠를 어떤 이들이 봤으면 좋겠는가? 물론 많은 분들이 당연히 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모두가 다 봤으면 좋겠어라고 하지만, 이 타겟이 명확할수록 이제 그 타겟을 위한 더 뾰족한 그런 기획이 되고, 그럴수록 이제 모두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되게 어, 어중간한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내가 뭐 내 아이를 위해서, 마치 편지처럼, 아니면은 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이렇게 명확한 대상이 있을 때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획들이 먼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기획이 된 거를 이제 구성을 해야겠죠. 내가 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뭐로 표현할 것인가? 쇼츠로 표현할 것인가? 장편 드라마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할 것이냐? 뭐 다양한 그런 영상도, 우리가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뭐 그저 영상 동화도 있고 다양한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뭘로 내가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시나리오처럼 우리가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영상의 그런 장면들은 몇 개로 활용할 것인가, 분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런 구성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해야겠죠. 이제 어떤 이미지를 쓸 건지,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얻어낼 것인지, 만약에 내가 직접 촬영을 해야 된다면 어떤 장면을 촬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와 영상이 이제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거죠. 이제 영상을 순서를 정렬을 하고, 여기에 어떤 자막을 넣을 것인지, 어떤 음악, 그리고 어떤 내레이션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 이런 그런 편집적으로 이제 결과물을 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공유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다섯 가지의 간단한 순서가 실제로 이제 영상 업계에서, 그리고 마케팅 업계에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몇 개를 막 생략하고도 이제 진행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빌드업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안을 한번 작성을 해본다면은 이제 뭐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본문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본문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주제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은 누구인가, 뭐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소년 중에서도 뭐 한부모 가정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뭐 교회 안에 있지만, 뭐, 이렇게, 뭐랄까, 부모님을 따라서 오는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대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획 의도는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가 어떻게 보면 주제 메시지랑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뭘 전하고 싶은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형식은 무엇인가 쇼폼인가 브이로그인가 내레이션 중심의 영상인가 아니면 롱폼인가 다큐멘터리인가 이런 형식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토리라인 이제 뭐랄까 쇼폼을 하더라도 어, 장면을 몇 가지로 나눌 것인가. 뭐, 세 개의 장면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빠르게, 뭐, 10장의 사진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에 저희가 보통 이제 훅 어그로라 그러죠. 관심을 끌만한 장면을 앞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똑같은 스토리라도 앞에다가 어떻게 조금 관심을 끌 것인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 라인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기대 효과.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AI를 활용하셔야 어떻게 보면 AI한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을 이 AI를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 AI한테 모든 걸 맡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한 상태에서 이 AI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복음을 담은 컨텐츠, 우리가 사역자로서 이 AI를 활용한다면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상태에서 AI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획안 예시를 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게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애굽기 14장,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제 기획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대상은 매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소년, 청년. 그리고 기획 의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며 행하신 일들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획을 했던 이유는. 그 형식은 이제 1인칭 내레이션 쇼폼, 마치 이제 구연 동화를 하듯이 제가 그런 구성을 한번 짜봤어요. 그리고 스토리 라인은 처음에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 이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런 전환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구성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절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도전을 갖기 원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AI에 저는 요 부분까지는 AI 도움 없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뭘 하고자 하는지는 AI 도움 없이 한번 잡아보고 이걸 토대로 이제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획안을 토대로 한번 너가 구성안을 한번 짜봐. 그러면은 이제 AI가 이런 식으로 영상 구성을 쫙 짜줘요. 본문은 출애굽기 14장이고요.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일하시면 보라. 제가 다 이제 먼저 알려준 거죠. 그걸 토대로 이제 얘가 쭉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 의도와 함께 뭐 한 5개의 클립으로 한다면 첫 번째 내레이션은 뭐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서 뭐 이스라엘 사람 무서워서 썰을 꼭 안았어요. 뭐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바다 앞에 모여 있고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꼭 붙잡고 있고 모두 겁먹은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봅니다. 뒤에는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AI 도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콘티와 스토리보드도 이제 AI를 통해서 구성을 짜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총 몇 개의 클립이 필요한지, 뭐 나는 이미지가 한 5개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지가 5개가 있으면 충분히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 5개로 정하고요. 아니면은 뭐 10개의 클립이 필요하겠다. 한다면은 뭐 10개로 제시하셔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모세 이미지는 뭐 흰 머리에 80대 할아버지야라는 그런, 먼저 상황을, 이제 인물을 묘사를 해줬고요. 그리고 1번 클립은 이랬으면 좋겠고, 2번 클립은 이랬으면 좋겠고, 5번 클립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기뻐하는 장면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 AI와 계속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처음 구상을 짜주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화내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 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시킵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이 들어가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가 초안을 짠 거를 토대로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서 이 콘티를 보완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렇게 뭐 클립별로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클립을 이제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내야겠죠. 그러면 이 클립을 AI한테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요청할 건데 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걸 도와줘 하면은 이제 이렇게 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줍니다. 얘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을 조금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픽사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시네마틱하고 뭐랄까 조금 더 캐릭터들이 좀 친근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면서 이런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야겠죠. 이제 AI한테. 그러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획과 뭔가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식이고, 이제 이거를 영상으로 뽑아내려면,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내려면 비주얼 프롬프트라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AI에게 어떠한 장면을 만들어낼 건지, 어떠한 좀 감정이 전달되고 분위기와 구도와 스타일의 인물의 행동의 묘사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나온 이런 결과물들이고요. 이런 결과물들이 또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지만 좀 사실적이고 영화 같은 장면으로 만들어줘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좀 더 픽사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해줘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캐릭터 일관성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고 내가 원하는 장면을 설명해줘도 엉뚱한 장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보완되고 있어서 조금 몇 가지만 신경 써서 프롬프트를 요청을 하면은 이런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도가 필요한지, 또 인물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뒤에 있는 그런 서브 캐릭터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 장면 구조, 저는 여기에 갈라진 바다, 대칭적인 물벽, 그리고 물에 달빛이 비춰서 살짝 투명함, 이렇게 살짝 투명하게끔 이런 걸 요청을 줬었거든요. 그리고 길은 뭐 황토색의 물과 색상이 대비됐으면 좋겠고, 조명은 달빛, 그리고 뭐 영화 같은 느낌? 이렇게, 어, 저희가 디렉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처럼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그냥 지팡이를 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있다.
그게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다. 뭐 이 정도로만 요청하셔도 꽤 괜찮은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나는 내가 의도한 그런 이미지를 뽑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키워드들을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시면은 원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앵글이 될 수도 있고, 이 감정, 예를 들어서 인물이 웃고 있는지, 화를 내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물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의도에 맞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이제 나온 이미지들이 요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정시키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영상 6가지의 이미지를 뽑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제작 단계인 거죠. 이미지를 뽑아낸 부분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뭐 이거를 다 같이 뭔가 해볼 순 없지만 제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편집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AI로 하면서 캡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캡컷의 화면에서 이제 영상이 이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들을 여기 이렇게 불러왔고 이것들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자막과 또 이제 내레이션과 이런 부분들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결과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편집이 된 거고요. 한번 보실게요. Before the endless sea, the Israelites hugged each other tightly, afraid and unsure. Behind them, the Egyptian army drew closer and closer, and everyone cried out in fear, "What are we going to do?" Then Moses spoke softly, "Don't be afraid, God will protect us." As Moses raised his staff, following God's word, the sea split, crashing open in two, with fear and hope in their hearts. The Israelites bravely walked through the path between the waters. As soon as everyone had crossed, the parted sea rushed back with a mighty roar. The people hugged each other in joy, praising God who was truly alive among them. 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모세 이야기였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가.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이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세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모세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달할 건지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 창작자의 이제 고민이고 생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뭐 톤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이미지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음, 뭐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이거를 마치 다큐멘터리로 재현하듯이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성경 인물이 직접 브이로그 하듯이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가 어, 바로 잡혀야지 이제 이런 결과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거는 AI를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꼭 정리해 보시고 그걸 토대로 콘텐츠를 제작하셨을 때 조금 더 생각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제 길을 잃지 않고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설계도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토대를 딱 잡아놨을 때 끝까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프롬프트를 챗GPT에서 작성하셨나요? 저는 이제 먼저 제가 이제 어떠한 장면을 할 건지는 이제 이 GPT한테 공유를 하고 그 공유한 상태에서 얘가 나는 소라에서 이미지를 뽑아낼 거야 라고 제가 요청을 하면은 그 소라에 맞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줘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얘가 굉장히 그냥 방대하게 써줘요. 이 GPT는 뭔가 어떻게 걸어가는 장면은 요렇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하고요. 되게 막 장황하게 써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많이 좀 잘라서 제 의도에 맞게 좀 썼습니다. GPT를 이용하긴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제미나이에서 이런 종교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미지나 이런 걸 만들려고 시켰을 때 얘가 그걸 좀 거부하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음, 혹시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는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음, 저, 저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채찍을 맞는 장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검열이 있더라고요. 좀 잔인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 성경 인물이어서 막혔던 적은 저는 크게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셉이 끌려가는 장면에 뭐 이제 형들이 채색 옷을 벗겨서 하는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린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이런 그런 문장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아예 끊기더라고요.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제가 단어를 바꿔가면서 했을 때는 어, 또 보완해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아, 솔로몬의 프롬프트는 제가 배우로 제작을 했어요. 이 배우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제미나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릴게요. 그 프롬프트는 이제 배우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이제 장면부터 목소리, 그리고 효과음,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우를 써보면서는 느낀 거는,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든 한 장면이지만 그것도 한 최소 막 최소 한 5번은 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제가 차라리 아예 이따가 단톡방에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다음 강사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